지금부터 2021년 지역문화인력 통합성과공유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방은 지역 내에서 지역문화 인력의 역할과 확정 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강성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거의 안 보이시네요. 혹시 카메라를 좀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도 좀 켜주시면,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식의 방송이 아니죠. 어쨌든 진행을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할 때마다 이렇게 좌절감을 좀 많이 맛보게 되더라고요. 예. 원래는 당초에 유튜버 꿈나무라는 꿈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 또한 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대략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방에서의 어쨌든 핵심은 지역문화 인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뭐 이게 어쨌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뭐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손을 드시고 이렇게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방송을 여러분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대략 한 15분 정도가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큰 고민은 어쨌든 지역에서 이 문화 인력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면서 일종의 직업으로서의 어떤 안정감 아니면 지속적인 역할,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지역문화 인력들하고 이야기를 또 나눌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또한 지역문화 인력 이 교육 사업의 정책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저도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2013년에 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문화이모작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 인력 양성과정이라든지 여러 교육 사업들을 실제 또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략 한 12년 차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일반 기업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한 100일 정도 백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백수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뭘 해서 먹고 살지? 아니면 뭐 재밌는 일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이 지역문화 영역에 일종의 접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34살인데요. 예. 그때 뭐 거의 뭐 신참으로서 일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12년 동안 이 바닥 생활을 하면서 지금 뭐 문화도시 사업까지 이렇게 좀 넘어오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기회들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회를 누가 포착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고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지역문화 인력의 쓰임새를 보면은 뭐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혁신, 그리고 뭐 문화창업이라든지 공간재생 영역들, 그리고 뭐 요새 또 많은 분들이 이 문화재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꿈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영역에 일단 문화행정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가장 힘든 3D 업종 중에 저희 쪽에서의 3D 업종이라고 하죠. 문화도시 영역까지 뭐 일단 이 문화 인력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무대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그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력으로서 어떤 주도권이나 아니면 어떤 자존감들을 지켜가면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여는 말들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장 먼저 좀 질문을 좀 한번 던져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또 제가 시간을 어쨌든 채워야 되니까 보니까 그 강가연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강가연 선생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장 제 질문에 가장 맨 위에 있는데요. 네, 문하빈 선생님
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하셨던 문하빈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네, 계시진 않지만 이분이 해주신 질문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인력들을 모아 방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다양성과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한정한다면 각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센터장님은 어떤 장단점을 꼽으시나요? 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문화 인력 분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니면 그룹이나 팀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 제각각 떨어져 혼자 일하시는 구조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좀 뭉쳐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인력들마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 기질 그리고 뭐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다양성과 전문성 두 가지 영역으로 봤을 때 이 각각 어떤 전문성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걸 또 개개인으로 좀 바꿔봤을 때 이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지역문화 인력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떤 전문성, 그래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떤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아니면 좀 얇지만 다방면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저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의 일종의 같이 하는 경험치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성들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서의 일종의 다른 내용이 다른 전문성들을 다시 가져다 주는 이런 선순환 효과들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기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전문성은 비슷한 사업이든 같은 패턴의 사업들을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실은 어디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조금 탐색하고 알아야 될 시간에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부분들만 갖게 되시다 보니까 활동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저는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여기에 걸려있는 키워드들을 다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씩 경험해보는 과정들을 이 진입 초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뭐 혁신이라든지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문화도시의 사전 행사였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해보는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 특정 영역에 전문성이 갖춰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종의 지역에서의 문화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잠시 이제 원주도 넘어가서 일들을 좀 하고 왔는데 도시를 넘나들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좀 쌓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혹시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손 한번 들어주셨는데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그 문화예술 요 부분을 그 비장애인들 위주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뭐, 신체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신 발달이라든지 이런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또그 이용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도 부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좀 양적으로 적기 때문에 접근 문화 기획을 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영역은 저희 지역 문화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일종의 블루오션 같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장애인 관련된 어떤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질적인 부분들 자체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기관들이나 문화향유기관들, 문화예술 기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기관들조차도 일단 장애인들의 관람과 향유에 대한 접근성에 필요한 일종의 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만 일단 고민이 모든 게 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일반인들처럼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기획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속 가능한 네트워킹 협력 사례가 궁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종의 우리가 삽질하는 듯한 그걸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말을 강의 때든 어디든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요 지역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면 한다고 지랄이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이고 잘하면 잘했다고 또 지랄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지랄하고. 예. 아마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왜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또 시기와 질투와 왜 이렇게 갈구지? 예. 제가 언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편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 방송 언어 때문에 잘려도 예, 지역에서만 잘 살면 되니까 예, 아무튼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역 내에서 일상적으로 술 한잔 밥 한 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국에 나와 비슷한 여건 속에서 삽질하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하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연결돼 있으면 실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고립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곳 안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하는 그리고 문화재단이 끊임없이 관료화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좀 맞서는 활동들,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도 되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전국을 딱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창원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심지어 저기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조금 힘이 나잖아요.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구나. 네, 그리고 거꾸로 저 사람이 저 지역에서 예를 들면 나보다 더 안 좋은 컨디션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거기서 다시 얻게 되는 힌트라든지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서적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지지력을 느낄 수 있는 선수들을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꼽아보시고 그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기회장들도 좀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즉 포럼이나 라운드 테이블 때 전국에 예를 들면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지역으로. 그리고 왔을 때 어쨌든 우리 지역은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오면 도착부터 갈 때까지 어떻게든 케어하고 그죠? 먹이고 재우고 예. 그리고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을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한두 번밖에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끈한 어떤 연대감,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전국에 있는 분들을 좀 알아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이분들 간에 또 좋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요. 그 좋은 정보라 함은 일종의 정책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는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중요해서 어떤 예산이 좀 많이 풀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 굉장히 좋은 팁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 문화판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사업들을 하는 게 대부분 다 기획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획 사업도 실은 너무 빨리 가면은 망합니다. 폭망해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가 있는 단계에서 반보 정도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도 삼는데 전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또 드리고요. 네, 또 혹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진입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직 경력의 연차가 좀 낮으신 분들이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 질문에 제 이야기 하는 동안 아마 채팅으로도 채팅창에 답변을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지적은 아니고요. 지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속초문화재단 선생님이 한번 보이고 있는데, 네, 속초문화재단에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임가연 선생님이신가요? 임시연 선생님. 네, 보니까 시민활동가 선생님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직장인으로 있다가 한 2년간 이제 쉬면서 지역에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뭐 굿즈개발팀이나 또는 공론화단 이런 데서 활동을 좀 하다가 요번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있어서 이제 겁 없이 지원을 했는데 대다수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시고 그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여야 할 이 과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조금 욕심을 내서 한번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한 이유가 이제 속초에 대해서 이제 낳고 또 자랐고 오랜 사회생활도 했었고 해서 지역에서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는 또 지역에 내가 많은 이야기를 또 젊은 세대들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난 뒤에 지역에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가면서 제 역할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이제 의구심은 있으나 아무튼 이제 수료까지는 다 마치려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긴 했는데 그래요.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소심해지고 그러니까 의구심이 많아요. 과연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많기보다는 있을까? 또 있어도 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아이디어나 기획력이나 능력을 가져도 활동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그런 걸 다 이겨내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같은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대나 30대에 이 영역에 진입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어떤 급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빠르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화라는 영역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획의 재료가 되고 기획의 소재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끌고 나갈 때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좀 큰 욕심은 버리시고 이렇게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60대가 되고 나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감정을 선생님과 같은 세대가 겪고 계세요. 바로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직은 도시 차원에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내가 발딛고 있는 동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이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문화 기획이 뭘까? 이들에게 필요한 문화 활동이 뭘까? 이들이 조금 더 삶의 어떤 활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60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삶의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험치라는 게 저는 한 사람 정도라고 하면 도서관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경험치를 어떻게 지역과 아니면 나의 후배들과 후세대들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기획의 중심을 잡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에 주목을 하시고 그 공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팅창에 이제 지금은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분야를 먼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야마다 그리고 내용마다 일종의 필요한 스펙과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먼저 결정이 되어야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20대, 30대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대략 이 영역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활동하신 선배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지역문화진흥원과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다양한 행사 정보라든지 사업 정보, 프로젝트 정보들을 받고 계실 텐데요. 일종의 내 취향과 내 코드에 맞는 사업 포스터를 한번 쫙 모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를 대략 한 30개 정도 전국에 있는 것 중에 한 30개 정도만 모아보시면 대략 내가 어떤 부분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시선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한 10년 차에서 20년 차 정도 되신 활동가 분들을 한번 또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저는 또 쉽게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판에 계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주로 뭘 하시냐면 내가 요새 집중하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 어떤 문제들 다시 맞서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에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내 취향과 어떤 관심 가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업 포스터들과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런 선배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선배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선배를 기준으로 놓고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저 선배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나에게 무엇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번 쪼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선배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일종의 뭐 마을 공동체 영역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을이나 공동체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또 그와 관련된 각종 중앙기관부터 지역에 있는 기관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맥락들, 내용들을 쭉 찾아보시면서 여정을 그리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춘천에 있는 인력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현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해라. 그리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뭔가 마음이 동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하니까 알게 되는 게 있고 하니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가 더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보통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에 있는 우리 문화활동가나 문화기획자분들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망설이다가 이 망설이는 시간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 때문에 실질적인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가가 어떤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활동의 경험치들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에 뭐 반대되는 의견이나 아니면 보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실 때에도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제가 한 분을 좀 찍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원도 이렇게 속초였는데요. 반대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 네, 어디로 갈까요? 아까 네, 천안 서북구 문화 이렇게만 나와 계시는데 화면은 안 켜져 있고 혹시 화면을 켜고 이야기에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천안 서북구? 네,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속초 선생님 얼굴이 되게 잘 보이시네요. 네. 근데 속초는 했으니까, 네, 옆으로 가가지고요. 우리 굉장히 좀 젊으신 선생님 한 분이 보이는데, 실은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마스크 쓰고 흰 티 입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한 분, 이렇게, 잠깐만요. 네, 복합문화공간 1901?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성함이 안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이크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 복합문화 연구에 대한 김씨라고 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 중에 혹시 뭐 이렇게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 당황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선생님께 마이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생각 좀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시 서쪽으로 가서 인천 서구문화재단의 선생님, 네, 방금 앉으시는 선생님, 네, 마이크 음소거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구문화재단 이담입니다. 사실 센터장님의 강의를 저 올해 초반에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되게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게, 라운드 테이블 하시면서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그 과정이 엄청 많고 길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 초반이랑 지금 이제 연말까지 혹시 더 진행을 하셔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정 중에 또 특이했던 주민 의견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돼요. 그리고 이런 문화도시 사업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실제 또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좀 출발하는 지역 문화 사업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문화도시 1년 차로 그냥 모든 사업에서 대략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 20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라운드 테이블 아니면 사전 FGI, 사전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적인 과정으로서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문화 사업들을 지역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이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사업에 과연 시민들이 올까? 참여자들이 반응을 할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들을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게 만들지? 일종의 뭐 홍보라든지 이런 고민들까지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시민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왜 관심이 없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와 관련된 일들이 후순위에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분들의 어떤 삶에 뭘까요?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분들이 저희 문제에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건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건드리고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라운드 테이블이 쓸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에 흔히 동원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일부 우리 기획자, 이제 선수가 된 기획자 선생님들도 어떤 사업들을 할 때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동원하는 행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문화기획이라는 어떤 맥락에서 맞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실은 저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으셨고 그렇게 학습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이야기를 조직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답변을 제가 드리고요. 됐나요? 선생님? 네. 그리고 네. 선생님 어떤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 서구에 계신 선생님? 네. 선생님은 네. 올해 어떤 활동들을 혹시 하셨을까요? 저는 지역문화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저는 생활문화 관련해서 주민 주도 아카이빙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카이빙을 하시면서 이제 주민 아카이브를 한다라고 하면 실은 주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밀착해서 들여다보시는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주민들의 실제 삶에서의 어떤 문화적 욕구 혹시 이렇게 좀 캐치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읽으신 내용들을 우리 동료들에게 좀 한번 공유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라운드 테이블을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회차를 배정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라운드 테이블 회차보다 조금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서구가 굉장히 넓고 사실 뭐 권역별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기도 해요. 인천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규모도 꽤 크고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도농복합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저희 기관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았고 또 재단 사업을 처음 참여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주민들을 만날 때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고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찾았던 분이 보니까 지금 보여가지고 상주 생활문화센터의 강가연 선생님, 네, 화면을 지금 끄고는 계시는데 혹시 화면을 켜고 좀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상주의 강가연 선생님. 네. 반응이 없으십니다. 네. 네. 이 강가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고령화된 도시에서 지역문화 인력, 즉 청년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이 질문을 봤을 때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
있는 것만으로 빛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실제 지역에서 청년 인력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심사를 바탕으로 지역과 만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시면 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의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냥 지역에 잘 계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조금 같이 또 한번 나눠볼 만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천에 계신 김영용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지역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프로젝트의 공공성이 어디서 온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좀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또 저희 대부분의 재원이 공공에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공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획을 하다 보면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문화 일종의 배치 인력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씩 일종의 기획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기획들을 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획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기획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배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경우들도 하더라도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예산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영역과 쓸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그거에 따라서 일종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형되거나 변질되는 또 이런 경우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은 우리 문해술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공공적이면서 지역과 연결되기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질문에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어떻게든 저는 제가 하고 싶게 만드는 데 초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어떤 분이 지역에서 비판을 하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똑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영역의 사업은 무조건 손만 대셔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다시 거꾸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뭔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를 생각하면 잘 생각이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상적으로 굉장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메모를 많이 하는데, 그 메모가 어디 노트에 있든 아니면 저는 이제 제 핸드폰에 메모장에 그것들이 대략 한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 관심 있는 영역들, 기회가 된다면 이거 꼭 해야지 했던 그 프로젝트 목록들이 쭉 있어요. 그거와 일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거기에 문제라고 확인하는 부분들, 그거를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랬을 때 어떤 사명감도 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긴 한데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웬만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죠? 네.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도 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해봐야지.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메모들을 하시고 연결지어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공모 사업이 뜨면은 공모 사업을 보고서 생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지역을 일상적으로 리서치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 공모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과 그리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그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쓰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재미없는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쪽에 정리를 하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영역들 그것들을 메모장에 가지고 계시고 있다가 재미있는 공모사업이 뜨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공모사업이 떴을 때 저 공모사업과 이 세 개가 연결이 되겠는데 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공공성은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계속 떠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네요. 네, 혹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임현옥 선생님? 임현옥 선생님 한번 네 마이크 음소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네, 저는 순천에 살고 있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많이 끄덕거렸던 게 최근에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 50분을 상대로 함께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 뭐였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통합과정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지역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라는 그 소명을 좀 더 생각해보라는 이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많이 행복하고 또 함께 그림을 그리신 많은 분들도 행복해 하는데 연계해서 계속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연계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아,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는 계획을 이제 12월에 이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굉장히 행복하고 이제 연계를 시키고 싶은데 연계를 시켜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다시 이것을 다음에 또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연계시키는 어떤 연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처음이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고 네, 해석하면 될까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진행하는 네네. 과정에서 그들을 일종의 선생님이 대상화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참여하는 네네. 분들을 대상화하는 네네. 우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이 대상화가 됐다라는 부분을 상대들이 너무나 더 먼저 알게 돼요. 네. 네, 그래서 함께 같은 속도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 활동 해보니까 이런 게 참 좋더라. 근데 이걸 해보니까 내가 이게 더 하고 싶어졌다. 이런 방향으로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 아마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가장 큰 교집합을 이루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질문 중에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이 지역문화 인력이 가져야 되는 태도와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문화 인력들에게 중요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듣다 보면은 문제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역문화 인력들에게 필요한 거는 잘 듣는 기, 그리고 그 들은 내용들로부터 맥락을 읽어내는 뭐랄까 생각 아니면은 해득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캐치했다라고 하면 그걸 빠르게 프로젝트로 전환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 기획력이겠죠, 이거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천력일 거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예, 고맙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한 분만 딱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감사합니다. 갤러리로 한번 다시 나가서 제가 보고요. 예. 알아서 이렇게 화면을 다 끄신 건가?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복장이 되게 특이하신데요. 이 졸업식 복장 하고 계시는 선생님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좀 화면 좀 크게 키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졸업식 복장이 아니었군요. 네. 저는 가운 입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천안 문화재단 지역 양성센터 교육생 염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네, 1시간 이야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렇게 총평하는 마무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너무 듣고 싶은 게 많아서요. 중간중간에 다른 링크도 갔었거든요. 오늘이 진짜 문화예술인의 축제의 날이 아닌가. 예술인을 위한 교육이 없었잖아요. 문화예술 인력들에 대한. 너무 좋은 많은 교육을 해주셔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보면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셔서 경험을 하신 거를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한꺼번에 한 날 이렇게 링크가 막 겹쳐 있어요. 이것을 좀 나눠서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아마 오늘 우리 문화 인력들의 그 축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진행된 내용들 아마 조금 정리된 컨텐츠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후에도 제가 이제 다른 이 방에 계시는 이창원 대표님하고 진영우 도봉문화원 팀장님하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시 나누는 걸로 하고 일단 저희 방은 요것으로 일단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10분 쉬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